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석유 시추 사업과 알루미늄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압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확장하다 우연히 만난 한국인 보디가드와의 인연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도 알려드릴 좋은 기회 같아 왈칵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이 센 부족들이죠. 거기에서 제 아버지는 두바이의 천연 진주 양식 사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에 석유 탐사에 나서게 되었죠. 석유 탐사에 나서게 된 것은 영국인들 때문이었어요. 영국인들의 석유 발굴 제안에 아버지는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족의 유력자들을 설득시켜 아부다비보다 훨씬 빠르게 석유 산업을 개시했죠. 영국 측이 후원한 두바이의 석유 탐사대가 막대한 양의 석유 매장지를 발견하자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빈 세드가 1960년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공항을 지었어요. 그렇게 석유 운송을 시작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둔 우리 두바이는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부다비와 연합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제가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난 이후 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부동산 사업과 인터넷 시티였죠. 안타깝지만 인터넷 시티는 금방 망하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며 중동에서 인터넷 쪽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과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냥 실리콘밸리를 가지 굳이 우리 두바이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부동산 사업은 대성공을 거둬 아버지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20살이 될 무렵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게 맡기셨죠. 요트렌트 사업이나 커피숍 사업 등 자질구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골치가 가장 아팠던 것은 인터넷 시티를 어떻게든 살려보라는 아버지의 당부였어요. 제가 워낙 결심이 빠른 편이라 인터넷 시티는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시티를 빨리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새 사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화가 많이 나셨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저희 첫 사업은 알루미늄 제조였죠. 알루미늄은 노트북이나 휴대폰 외에도 다양하게 쓰이는 재료니까 절대 망할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자가 문제였어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기술자를 들여오려고 하니 쉽지 않았죠. 사업의 7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들이 생산하는 알루미늄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좋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가 당시 조선업 1위였던 한국이 떠올랐죠. 한국이 중동의 건설 호황을 불러온 국가이기도 하고 두바이로 들어오는 배들 중 한국산 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 있어 숨겨진 강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알루미늄 기술자들을 대거 초청했죠. 한국의 기술자분들이 만들어낸 알루미늄의 품질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고의 품질이었던 데다가 생산 가격도 그들과 비교하면 상식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두바이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 그런데 막 성인이 된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2001년에 벌어진 9.11 테러였죠. 그 사건 이후로 미국은 아랍 중동 출신이라면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제약을 걸어댔습니다. 심지어 한국 분들이 기술자로 일하는 저희 공장도 거래처가 끊기고 수출이 막히는 등 온갖 폐악질을 다 해댔죠. 우리는 보통 미국과 호주 회사들과 거래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우리가 자금 지원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부 거래를 중단시킨 거예요. 아니 종교만 같았지 그들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막대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 멍청한 자들 때문에 두바이 경제가 아주 마비가 되었어요. 물론 미국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도 문제죠. 하여간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런 편견이 없는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로 거래처를 터보려 노력했어요. 거기에서 제 인생을 구해준 한국 보디가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였죠. 그때 한국은 정말 축제 분위기라기보다 훨씬 뭔가 큰 태양 에너지가 한데 응축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회사와 거래를 체결하고 신나는 분위기에서 여러 한국분들과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러 나왔는데 밖에서 늠름한 모습으로 고위 관계자들을 보호하던 수행원이 하나 있더군요. 무전기로 교신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김에 그에게 영어로 이렇게 말했죠. 한국처럼 치안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고. 조금 쉬엄쉬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조언했어요. 그러자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답변이 날아왔습니다. 한국이 안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과 고객님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게 임무입니다.
돈을 받고도 허투루 일할 수 없죠. 순간 제가 술에 취해 두바이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은 듯 했습니다.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일하는 것. 한국 사람과 두바이 사람들은 닮은 점이 많아요. 도전적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또한 자기가 맡은 일에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특히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사장님께 그때 경호 책임자를 소개시켜달라고 그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UDT 상사 출신이자 온갖 무술 호신술의 유단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한국 사장님께 혹시 이 경우 책임자를 스카우트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자기도 부탁해서 고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며 어디에서 일할지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라 하시더군요. 정말 어디 가서 입도 뻥긋하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3배를 주겠다 약속했고 그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대신 아랍어를 1년 안에 마스터하지 못하면 자르겠다고 했죠. 그런데 5달 만에 두바이 사람들의 빠른 말투를 알아듣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특출난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제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겨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제 목숨이 사라질 뻔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아랍인이라면 무조건 공항에서 검문하는 시대였죠. 저는 딱히 제 친인척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다 보니 큰 걱정 없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검문하라면 하라지 이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한국 경호원은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만 따라 저는 공항 검색대에서 바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 외에도 수많은 아랍인들이 공항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죠. 미국 공항 경찰은 갑자기 저만 따로 부르더니 저에 대해 엄청나게 질문을 쏟아붓더군요. 제 성과 같은 사람이 최근 미국에서 안보 위협 혐의로 잡혔다면서 혹시 친인척 관계인지 묻는 겁니다. 아랍은 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의 국적이 어딘지 물어봤죠.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아니면 이라크 사람인지 대답을 잘 못하더군요. 미국 사람들이란 하여간 저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도저히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경호원이 밖에 있던 공항 경찰과 함께 와 저를 데려가더군요. 저를 신문하던 경찰도 이야기를 좀 나누더니 저를 풀어줬죠. 날 어떻게 풀려나게 했냐 물었더니 한국 여권을 보여주고 자기 일행이라 했더니 풀어줬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워낙 그런 범죄 조직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보니 미국 사람들도 한국 여권만 보면 프리패스 해준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때 만약 정말 잘못되었더라면 미국의 군사 감옥에서 끔찍한 짓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톨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번 사연에서 또 한 번 한국 국적과 여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인을 고용한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